네, 안녕하세요. 원더다이어트입니다. 자, 식사일기 2탄이 나왔습니다. 기억은 기록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기록에 남겨두셔야지, 이렇게 했구나. 그걸 바탕으로 내 몸을 바꿔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식사일기 잘만 활용하시면은 적는 것만으로도 내 몸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식사일기를 기록하는 이유는 진정한 다이어트의 성공은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이어트 계획 및 목표. 이 식사일기는 한 달치입니다. 그래서 달력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시는 날짜를 적어두시는 것도 좋으세요. 네,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날짜 기록을 다 해주시고, 특이사항 같은 거 있으면 미리 해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벤트 데이라고 하죠. 이날 뭐 회식이 있다, 아니면 누구 생일이 있다, 뭐 어떤 모임이 있다, 그런 것들도 기록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나이 상태, 기본적으로 체중이라던가 체지방률 같은 거 적어두시면 좋고요. 나의 목표, 어떤 식의 변화를 이루고 싶은지 적어주시고, 나의 다짐,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것들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몇 분 정도 운동하기라던가, 일단 내가 좋아했던 안 좋은 음식들, 이거는 먹지 않기라던가,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기라던가,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계획들을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잘 조합하잖아요. 성공하지 못할 다이어트가 없습니다.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많이 먹거나 습관적으로 자주 먹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개선된 부분입니다. 그 전에는 멀리할 것들 간단하게만 적어놨는데, 더 현실적으로 멀리할 것들과 가까이 할 것들로 구분하였습니다. 멀리할 것들, 첫 번째, 너무 늦게 먹지 말자. 시간을 적지 않은 이유는 어떤 분은 9시가 늦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7시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마다 다르지만 너무 늦게 먹지 말자. 중요하고요. 초가공식품을 멀리하자. 초가공식품만 끊어도 정말 우리 몸에 변화가 나옵니다. 자, 이 밑에 있는 내용들 거의 밑받침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정리했습니다. 쉽게 설탕이 들어간 것들, 액상과장, 우리가 먹는 음료 같은 거에 거의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밀가루 튀긴 음식, 빵, 떡, 면 같은 것들 다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혈당을 확 올려주는 것들이죠. 네, 가능하면 그런 음식들은 멀리 하시는 게 좋고요. 술, 다이어트에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술도 멀리 하시는 게 좋고요. 오랜 시간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자. 대부분 많이 앉아 계실 거예요. 하루에 얼만큼 앉아 계시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시간을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멀리하자. 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달고 사시는 분들은 내 몸에 변화 많이 못 나옵니다. 특히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우리 몸의 기능들을 많이 제한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하려고 해도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변화가 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가까이 할 것들, 몸에 좋은 단백질과 야채를 잘 챙겨 드셔야 되겠죠. 가장 기본입니다. 무조건 먹는 거를 멀리하는 것보다는 몸에 좋은 것들을 같이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한 거고요. 밥은 가능하면은 하얀 백미보다는 현미와 잡곡밥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자, 식후 바로 걷기, 양치하기, 이것은 무엇이냐? 저는 항상 10분 이상 꼭 걸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양치하기는 뭔지 감이 오실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안 먹고 계속 앉아있으면 군것질을 또 하게 됩니다. 달달한 음료를 먹게 되고 간식을 먹게 되기 때문에 식사를 한 다음에는 바로 양치하는 것. 욕심이 있어서 제가 2개를 다 적었어요. 원래는 그냥 이 하나씩을 적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매일 틈날 때마다 걸어주셔야죠. 하루에 걷는 시간을 얼마큼 하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내 몸은 자연스럽게 변화가 나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10,000보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10,000보 걸을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7,000~8,000보라도 꼭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단 이용 정말 좋습니다. 평소에 계단이 있으면은 일부러 내가 걸어주시는 거죠. 근데 정말로 한두 층만 올라가도 엘리베이터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계단 이용 정말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주 3회 이상 근력운동. 근력운동의 중요성은 각기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력운동 정말 필요합니다. 근육 중요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 3회 이상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숙면과 숙면, 별표 치세요. 별표. 숙면과 숙면. 잠 잘 주무셔야 됩니다. 잠을 잘 자야지 내 몸에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우리 몸의 기능이 정상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다 잘 지켜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충분한 숙면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자, 물도 많이 드셔야 되겠죠. 물을 많이 안 드셔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순환 자체가 많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물도 많이 드셔야 되시고요. 식사는 가능하면 천천히 드셔야지 좋습니다. 빨리 드시면은 폭식을 유발할 수도 있을 뿐더러 천천히 드시면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를 느끼면서 먹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도 천천히 하시고 내가 뭐를 먹고 있구나, 이건 어떤 음식이구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 효과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꼭 빨리 먹으면 살찐다는 걸 떠나가지고 우리 몸에 기본적인 마인드셋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멀리 할 것과 가까이 할 것들, 자, 중요합니다. 별표 쳐주시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걸 100% 지키지 못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내용들만이라도 최대한 노력을 하시면은 충분히 변화는 나오실 수 있습니다. 하루 영양 권장량입니다. 우리 몸의 영양소 잘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단백질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 물론 너무 많이 드셔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단백질을 많이 안 드세요.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됩니다. 자, 성인의 일일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보통 1kg당 0.8에서 1.2g, 평균적으로 1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근육 성장을 원할 때는 운동을 하면서 1.5g은 드셔야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g 이상도 드실 필요가 있는데 보통 1.5g 정도는 드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게 보면 체중 60kg인 사람이 90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건데, 자, 이거는 어느 정도인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보세요. 단백질 섭취 가이드 바로 옆에 있죠. 자, 단백질 함량 달걀 하나에 6에서 7g 정도입니다. 그럼 90g을 드시려면 얼마큼을 먹어야 될까요? 보통 한 15개 정도의 달걀을 먹어야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달걀만 그렇게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많이 있죠. 자, 단백질 많이 드세요 그러면은 뭘 먹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단백질 쉐이크만 드시면서 난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다 먹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가공한 단백질 쉐이크는 하루 한 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을 많이 드시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권장드리진 않고 있고요. 네, 고기나 생선, 이제 회, 두부라던가 해물 같은 거, 콩류도 있고요. 두유나 우유, 닭가슴살 같은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나에게 맞는 거를 드시면 되세요. 하지만 한 제품을 하루 종일 드시는 거를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류를 바꿔가면서 예를 들어 오늘은 두부를 먹었다, 내일은 닭가슴살 먹고 그 다음날은 생선을 드시고 고기를 드시고 그렇게 해서 섞어 드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야지 좀 더 꾸준히 가실 수 있거든요. 채소,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일일 채소 섭취 권장량은 약 350g이라고 합니다. 350g이라고 하면 약간 감이 좀 안 오실 수 있어요.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분 섭취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성인의 하루 물 권장량은 보통 2리터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보통 2리터. 체중이 많이 나가면 그만큼 더 많이 드셔야 되겠지만 내가 하루 2리터 이상은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들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적어드렸고요. 자, 단백질 섭취 가이드 꼭 한번 읽어보시고 하루에 내가 얼마큼을 먹어야 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 운동 작성 팁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뒤부터는 바로 적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자, 여기 보기 작성 예시라고 돼 있죠.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날짜부터 해가지고 다 쫙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수면 시간은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잤는지 그리고 아침에 언제 일어나는지 시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숙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시간은 충분히 잤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 피곤한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숙면이 아니겠죠. 내가 수면 시간이 많지는 않더라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개운해. 자, 그러면 숙면의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체중. 자, 아침 체중, 저녁 체중 나와 있는데 체중은 아침 체중과 저녁 체중의 차이가 납니다. 아침은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 온 다음에 측정하는 거예요. 즉 하루 중에 제일 가볍습니다. 그리고 저녁 체중은 저녁을 먹고 나서 바로 재던가 아니면 저녁을 먹고 나서 잠자기 전에 재던가 그런 식으로 정해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 기록이 패턴이 정확하게 잴 수가 있고요. 아침 저녁 이렇게 그래프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꼭 기록을 해두시면 되시고요. 자, 하루 중에 아침도 좋고 저녁도 좋아요. 내가 화장실을 갔다 왔다, 배변을 했다, 그러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내가 변비가 혹시 있는지 그게 얼마나 오래되는지를 적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 만약에 변비가 있다, 장 기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은 이 변화가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식단입니다. 자, 식단은 가능하면 상세히 적으셔야 되시는데 아무리 조금이라도 내가 먹는 모든 것을 기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음식을 하면서 맛보는 정도라고 해도 적어주시면 되세요. 그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배부름 수치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배부름 수치에 저는 1부터 10까지를 말씀드립니다. 1은 배고파 죽기 직전, 10은 배불러 죽기 직전, 5는 배부른 것도 아니고 배고픈 것도 아닌 딱 중간 정도예요. 자, 무엇을 먹었다 그럼 적어도 한 6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7 정도 되면은 그냥 적당히 약간 배부른 느낌 좋아요. 8은 약간 좀 더 배불러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밥을 먹을 때 한 7에서 8 정도를 많이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상 간다 그러면 많이 드신 거예요. 개인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똑같은 양을 먹어도 어떤 분들은 7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9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 배부름 지수 있죠. 배하고 괄호하고 적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배부름이 어느 정도구나 라고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마다 바로 적으면 좋지만 쉽지 않죠. 그래서 항상 사진을 찍어둡니다. 내가 이제 밥을 먹을 때 미리 딱 찍어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밥을 다 드신 다음에 혹시라도 음식이 남았다 그럼 또 찍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빼기가 되겠죠. 전 사진 빼기 후 사진. 그래서 내가 이만큼 남겼다는 거를 사진에 남겨두는 겁니다. 자, 그날이 지나기 전에 꼭 적으셔야 됩니다. 사진은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시간이 기록되는 앱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찍어서 남겨두시면 훨씬 더 정확한 기록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단백질 그램수 같은 거, 단백질 내가 하루에 몇 그램을 먹었는지, 그리고 칼로리 같은 것도 적어두시면 좋아요. 칼로리를 내가 먹는 거를 뭐든 다 기록을 하진 못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사 먹는 제품 같은 거 있잖아요. 판매하는 제품 같은 거는 이 안에 내용도 들어가 있고 몇 킬로칼로리인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이 중간에 간식을 다 꼭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드시게 되면은 아침과 점심 사이에 뭘 먹었다 그럼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운동입니다. 자, 운동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운동한 시간이라던가 어떤 종류인지를 자세히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커브스에서 운동했다 그럼 커브스 2바퀴 스트레칭까지 하고 심박수가 몇 가지 나왔는지도 적어주시면 좋아요. 그 외에 내가 계단을 이용했다. 저희 클럽은 7층에 있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계단 이용도 적어주시고 그 외에 내가 뭔가 추가 운동을 했다. 집에서 스쿼트를 했다던가 아니면 푸시업을 했다. 복근 운동을 했다. 다 적어주시면 좋으세요. 자, 이 밑에 보면 단백질, 채소, 물 섭취가 얼만큼 많이, 충분, 보통,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충분, 보통, 부족은 이 영양 권장량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충분히 먹었구나, 보통이구나, 부족이구나 적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양을 줄이는 다이어트 중이다라고 하면은 아마 충분까지 가기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준을 삼아가지고 잘 적어주시는 필요가 있고요. 활동량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10,000보 이상이면 충분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위장 기능, 이거는 다른 데도 없을 거예요. 제가 위하고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부도 하고 편님들한테도 많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위장 기능이 안 좋잖아요. 변화 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장 기능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장 상태 역시도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오히려 몸을 비웠을 때 공복 시간을 유지했을 때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내가 밀가루 음식이라던가 튀김 음식 같은 걸 먹었다 그랬을 때 부글부글 대고 화장실도 자주 가고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장 기능 그때 맞게끔 체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컨디션은 전반적인 그날의 몸 상태, 피로도, 기분이라던가 스트레스 같은 것도 같이 고려를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일 평가 및 계획도 꼭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이사항 없으면 없다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과자를 드셨어요. 근데 그냥 다른 내용이 없으면은 이건 뭐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동료가 간식을 주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 적으세요. 괜찮습니다. 적으셔야지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었구나. 아니면 이건 핑계 같은데 괜찮아요. 적어주세요. 근데 본인도 알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이제 관리를 하면서도 안 좋은 게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럼 핑계를 적겠죠. 이때는 이랬어. 어쩔 수 없었어 하겠지만 그게 점점점 쌓이면 나중에 스스로가 개선을 합니다.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일기는 적으면서 다이어트가 되는 그런 용도로 같이 활용 가능하시고요. 자, 데이 1부터 데이 31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치 분량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변화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특이사항 같은 거 메모 남길 거 있으면 이 뒤에 페이지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온도 다이어트 유튜브 채널을 많이 이용을 해주세요. 제가 운동하는 거 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들 정보를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하시고 항상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궁금하신 거는 언제라도 댓글로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식사일기를 작성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개선사항이 있어도 남겨주세요. 제가 그것도 참고해서 다음 버전을 개편할 때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사일기 설명 마쳤고요. 아무쪼록 잘 기록하셔서 꼭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